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트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LS 벤츠 EQA의 국내 첫 공개 현장에 좀 와 있습니다. 아직 당연히 출시된 차는 아니고요. 사실 EQA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공개가 됐었죠. 참 LS 벤츠에 올해 들어서 좀 다양한 전기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EQS, EQA, EQB까지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LS 벤츠 같은 경우는 기존의 EQC 모델을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워낙 차량의 고가이고 심지어는 이제 보조금 혜택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판매에 좀 고전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작은 크기의 경쟁력 있는 이제 전기차들 라인업이 좀 갖춰진다면 LS 벤츠의 좀 전기차 판매도 좀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리미엄 브랜드 가운데 좀 비교적 일찍 이 전동화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라인업이 갖춰지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 계시는 차량 EQA입니다. GLA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전기차고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 426km를 주행하는 차량입니다. WLTP 기준이고요. 사실 WLTP 기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국내의 이 측정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300km 후반의 이 주행거리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국내에는 이 세 가지 트림으로 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일반 모델입니다. 스탠다드 모델의 사양을 보시고 있고요. 그리고 AMG 패키지, 그 다음에 AMG 패키지 플러스 두 가지 추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좀 선보일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뭐 정식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닌데요. WLTP 기준으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롱레인지 버전, 그리고 고사양의 버전들도 차후에는 좀 국내에도 좀 선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AMG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성능에서의 차이보다는 외관에서 조금 더 스포티한, AMG만의 스포티함을 좀 살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일반 모델 외관 한번 살펴보죠. 지금 LS 벤츠 EQ 브랜드의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매끈하고 볼륨감을 살린 이러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부 같은 경우에 라이트 그릴 디자인도 상당히 좀 매끈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보면 뭐 ADAS를 위한 센서들이 아마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전기차다 보니까 그릴은 당연히 막혀 있고 이 하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에서 보는 경우에 이 숄더 라인 쪽이 상당히 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에 좀 동그란 이미지가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부드러운 곡선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디자인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이 덧대어진 전기차를 강조하는 이러한 디자인들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이제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이렇게 충전기, 완속 충전기도 좀 전시가 되어 있네요. 자, 차량의 후면부를 디자인을 살펴보면요, 이제 리어 램프가 상당히 좀 독특한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커넥티드 형태의 이 리어 램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로 이제 밤에는 좀 밝게 빛날 테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램프가 좀 작동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당연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기구는 볼 수가 없겠죠. 자, 적재 공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적재 공간을 열게 되면요, 뒤쪽에 따로 2열 시트를 접는 뭐 레버가 있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아래쪽에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쪽에 뭐 전기 모터라든지 배터리 같은 것들이 전동 파워트레인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넓진 않습니다. 적재 공간 자체도 일반 GLA보다는 조금 더 좁은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자, 2열 공간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시트가 이쪽은 가죽 시트, 이쪽은 약간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패브릭 소재가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좀 앉아보면요, 예,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앞뒤 공간을 상당히 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휠 베이스에도 좀 여유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롯이 이 무릎 공간, 넓은 무릎 공간, 또 머리 공간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사실 가장 작은 크기 SUV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2열 공간에 이렇게 특별하게 기능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아래쪽에 C타입의 포트, USB 포트 하나만 있고 송풍구도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는 것처럼 같은 2열과 같은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크기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또 다른 패키지는 또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골드 컬러가 상당히 좀 독특한 이 전시 차량입니다. 앞쪽에 송풍구 쪽에도 다 골드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벤츠에서 최근에 보는 벤츠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 풀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MBUX 같은 경우는 1세대 그냥 MBUX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터치패드 조작부라든지 구성 같은 경우에는 GLA와 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분리된 형태의 썬루프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 모델을 보셨다면요, 이번에는 이제 AMG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죠.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범퍼 하단 부분이 상당히 좀 넓은 형태로 좀 공격적이고 좀 스포티한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앞쪽에 카메라가 이렇게 외부로 좀 돌출되는 형태인 것도 일반 모델과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차량의 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트한 컬러, 그레이 컬러가 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점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일반 모델은 이게 줄이 하나가 가 있는 좀 디자인이었는데 AMG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에 두 줄로 된 형태도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휠의 디자인도 AMG 전용 휠이 좀 적용이 됩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정한 이미지였다면 역시나 AMG 패키지 같은 경우에 그냥 스포티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 스티치가 더해져 있고 가운데는 이제 알칸타라 소재가 좀 더해져 있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래쪽에 매트에도 AMG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제 D컷이죠. D컷 스티어링 휠, 빨간색 스티치가 더해진 모습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쪽 대시보드 위쪽에도 이렇게 빨간색 스티치가 차량 곳곳에 좀 더해져 있습니다. 스포티한 분위기가 확실히 이 AMG 모델 패키지를 적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차량 후면부 디자인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리어 범퍼 하단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핀도 이렇게 더해져서 공격 성능, 좀 많은 공격 성능 높여줄지 모르겠지만 좀 디자인이 좀 스포티한 형태로 좀 되어 있고요. 자, 2열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1류와 동일하게 또 빨간색 스티치가 더해져 있는 이러한 시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AMG 패키지 같은 경우에 송풍구가 더해져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C타입 포트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AMG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제 1열 시트에 가죽 시트 그리고 통풍 기능이 더해지게 됩니다. EQA와 함께 지금 하이퍼스크린, 벤츠 하이퍼스크린도 이제 시연을 하기 위해서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실제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지금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차량에 적용됐을 때와 좀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좀 미리 좀 양해 구하고요. 일단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세 개의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그 패널에 좀 모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에 이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아날로그 형태의 이런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형태와 좀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좀 전기차다 보니까 좌우 계기판에도 정보 에서는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를 가정한 상태인데 공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 버튼을 눌러서 한번 전원 버튼을 눌러주겠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 먼저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비밀번호, 개인 비밀번호 입력하게 되면은 익숙한 화면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크기가 커졌죠. 자, 이 레이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 레이어라고 불리는 구성입니다. 기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좌우 스크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그 번거로움 없이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이제 한 화면에서 메뉴들을 다 접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는 이제 공유장치 메뉴들, 자주 쓰는 메뉴도 나와 있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전화 기능들, 그리고 오디오 재생 기능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입력 같은 것들이 한 화면에 모두 다 구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설정 버튼이겠죠. 위쪽에 EQ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근처에 가까운 충전소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목적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
메뉴들이 나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굉장히 독특한 기능인데요. 운전석과 조수석의 컨텐츠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석에서 듣고 있는 음악을 조수석 쪽으로 저렇게 손가락으로 끌어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뭐 뒤쪽으로 영상물 같은 것들, 뭐 뒤쪽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물 같은 것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스마트폰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쓰이기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요.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이 계속 좀 개선이 됐고, 차량의 음성 비서의 역할이 상당히 좀 향상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기능들을 제한하는 기능까지도 좀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만약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집으로 전화를 자주 했다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들을 학습을 해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시간대에 집에 전화를 걸겠느냐라는 메뉴가 뜨는 이러한 기능들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수석을 위한 화면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한 화면인 것 같아요. 기존의 벤츠 MBUX의 초기 화면 같은 내용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조수석 화면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스크롤을 해서도 메뉴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은 좀 익숙한 구성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조금 다양한 기능들, 하이퍼스크린의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큰 화면들이 좀 최신의 자동차의 특징을 좀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 사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겠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협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큰 화면에 터치 스크린들이 많아지는 것이 좀 노령 운전자들이 기기를 조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이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 이 하이퍼 스크린을 소개하면서 이 햅틱 반응이라든지 메뉴의 구성들이 여러 가지 층을 거치지 않고 이 초기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상당히 좀 줄였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성도 뛰어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면의 인터페이스들이 좀 많이 좀 차량들에 추가가 된다면 좀 운전자분들도 익숙해지고 사용하기가 편해지면은 좀 더 나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대화면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GM의 리릭 SUV라든지 이제 내일이죠. 금요일날 또 방문할 에스컬레이드 모델에도 이렇게 대화면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많은 소비자분들이 수입차를 구매할 때 이제 이런 대화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편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구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EQA와 그다음에 벤츠의 하이퍼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시연 현장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이제 올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는 EQS도 공개될 예정이고요. EQS에는 지금 보여드렸던 하이퍼스크린도 최초로 좀 적용이 됩니다. 좀 많이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UX 하이퍼 스크린을 설명해 드릴 도스트 천정진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하이퍼 스크린입니다. 굉장히 크죠? 저희 거거리 기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거실에 TV를 고를 때 좀 자주 사용하는 이제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인데, 이런 말이 이제 자동차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로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3개의 스크린이 모여서 하나의 스크린처럼 보이는 대형 스크린입니다. 맨 끝에서부터 맨 끝에까지의 길이는 무려 141cm로 굉장히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근데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능적인 디스플레이이기도 합니다. 이 하이퍼 스크린은요, 제가 지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제로 레이어라는 유저 인터페이스, 즉 UI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제로 레이어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사용자가 직접 이제 기능을 선택하지 않아도 미리 이제 정보를 정리해서 사용자에게 먼저 제안을 해주는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요. 저희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맞춤형으로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의미겠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제가 퇴근하고 이제 저녁 7시에 부모님께 이제 귀가한다고 전화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걸 학습해서 이제 저녁 7시가 되면은 이제 매직 모드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라고 먼저 제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학습된 거는 이제 개인화 프로필에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아니라면 또 사용하실 수가 없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연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화면인데요. 지금은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는 상태고, 꺼져 있는 상태임에도 이제 공조는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이제 실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랩탑이나 핸드폰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네, 비밀번호를 제가 임의적으로 누르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제일 최근에 사용을 했던 음악,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 제일 최근에 전화를 했던 연락처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악은 잠시 후에 다시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그리고 유닛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기 좀 힘들지만, 이제 운전자 이제 시트 포지션 또는 이제 실내 온도, 그리고 미리 세팅해놨던 이제 마사지 세팅, 그것들이 이제 사용자 맞춤형으로 이제 또 조절이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쉽게도 보여드리기 좀 힘들고요. 네. 그리고 동승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로그인을 해서 동승자석에 맞게 세팅되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각도 그리고 밝기에 상관없이 이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를 낮춥니다. 네, 그럼 아까 들려드렸던 노래를 계속해서 틀어볼게요. 음악 꺼주시면 안 되나요? 음악이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음악에 대한 걸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여주세요. 지금 운전석에서 이런 음악을 듣고 있다. 근데 동승석에서는 이런 음악을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저희 이 헤드폰이랑 같이 이제 동승자석에 이제 디스플레이랑 연동을 해서요, 다른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헤드폰으로는 이 음악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들리지 않겠지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이 헤드폰을 착용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음악을 운전석이랑 동승석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내리시면요, 지금 현재 음악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죠. 물론 동승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승석에서도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을 운전석에 공유를 할 수 있죠. 더 놀라운 점은요, 이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상까지 공유를 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운전석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을 스트리밍 한 다음에 이쪽을 눌러서 뒤에 있는 자녀들 보라고 영상까지 공유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두 개인화 맞춤화된 기능을 또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성 어시스트 기능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연어 명령어 기반이었다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15곱하기45는 뭐야? 또는 오늘이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지? 이런 이제 정보 형태의 명령어는 물론이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감정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나 오늘 좀 짜증나. 차가 많이 밀리네. 그래서 너무 지루하다. 이런 감정적인 대화를 하면은 이제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제 바로 피드백을 주는 그런 대화까지 가능해졌죠. 저희가 아쉽게도 지금 야외이기도 하고 지금 실제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정도의 시연은 지금 여기서는 조금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올 연말에 이제 EQS와 함께 저희 하이퍼 스크린까지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은 좀 다른 기능들도 다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이제 홍보팀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시연을 보여드릴 거는 제가 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터치는 직접 못하시지만 제가 시연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